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파산했다는 소식에 반사수의 기대감이 커진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종은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주가 역시 고공행진하고요. 아울러 내년 유럽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낙스 효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코스닥에 상장한 위츠가 모처럼 주가 급등에 성공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냉랭합니다. 단기적 손실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만 투자하려는 모습도 감지가 되는데요. 내년 초에는 수조 원의 기업 가치가 예상되는 대역급 공모가 몰려 있어서 수급 분산에 따른 시장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적자가 예상되면서 단기 수익성 악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원재료 폐기 비용 등이 겹치면서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4680 배터리 양산에 따른 수주 모멘텀 확보로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승인이 임박한 대한항공이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사의 합병이 마무리된다면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200대 이상 보유한 세계 10위권의 항공사로 거듭납니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미국 법무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이번 주에 승인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국내 증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져 오고 있죠. 하지만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시장에 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요, 이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시장에 관한 전략 찾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시장의 종목군들로 살펴보면서요,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빨간불이 만연했었는데요. 오늘은 역시나 급등락하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으로 먼저 가보시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0.5% 그래도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극복을 해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직 개편에 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삼성전자의 부진에는 기술력의 이유도 있었지만 조직 개편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임원들에게는 이미 해고 통보를 했다라고 하고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직 개편 새롭게 시도된다라고 하니까 시장의 투심 끌어올릴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도 약법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하락하는데 4분기 실적 악화가 재고가 됐습니다. 일단 일부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인식 있는 만큼 오늘의 하락세 여러분들 지속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주들은 일제히 하락을 합니다. 그간 또 밸류업 기대감들도 있었었고 배당주의 매력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지만 금융주는 오늘 시장에서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 연출되고 있고요. 자, 오늘 현대차 쪽에 관한 이슈 있었습니다. 아세안 시장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관한 투자 유치 소식들 전해지면서 미중 갈등 속에서 아세안 시장 공략에 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고요. 반면에 기아차는 소폭의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약 8%가량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나 특허 소송에 관한 분쟁이 이미 시장에 나왔던 만큼 이러한 불안감들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까지는 비만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이 있었다면 이제 이러한 모멘텀들이 다양한 신약 쪽으로 옮겨가면서요.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오늘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소형주들 위주로의 상승들 좀 눈에 띄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조용한 상승 보여주는 거는요. 철강 쪽과 화학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컸습니다. LG화학은 오늘도 약보합 상승 보여주면서 자기의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 챙겨 가셔야 할지 마켓 쇼쇼쇼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이기 때문에요. 당사 사치가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 달려가 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와 함께 또 시장 살펴보셨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분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수급적인 정체 이 부분은 외인의 수급 부재 이게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다소 좀 지루한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미국 증시의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했었고 시장 친화적인 재무장관에 관련된 인선 내용들이 좀 밝혀졌는데 오늘 이 아시안권의 어떤 증시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관세 부과의 어떤 얘기 아쉬움. 나왔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투심 위축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증시 예탁금이 또 다시 5조 원대 미만으로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상 자산 시장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증시의 유동성들이 소폭 좀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좀 고점에 관련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강세를 좀 보인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미국 증시가 좀 더 견조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트럼프 집권 2기의 출범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 해당되는 어떤 이 정책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고점 형성에서 많은 차익 매물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해당되는 수급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 점진적으로 한국 증시에 좀 유입될 수 있는 기대 효과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낮아진 어떤 이 주가의 레벨감을 좀 우리가 네. 고려를 좀 해본다면 외인 어떤 수급 다시 유입이 추세 전환에 좀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의 상승이 굉장히 좀 무색할 정도의 좀 하락 구간들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니어서 거기에 위안을 삼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앞서서도 대표님께서 관세 이야기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멕시코에 관한 관세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취임하는 동시에 이 관세 관련해서 도장을 찍겠다, 관련 서류를 막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다시 한번 강조가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들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 바라보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전체적으로는 관세는 우리나라의 당장의 어떤 수혜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우려감이 좀 더 우려가 더 크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목할 포인트가 보편적 관세 시행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이전에 트럼프의 어떤 공약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보편적 관세 비율이 10%에서 많게는 한 25%. 그런데 주변국이었던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대상으로 25% 상단 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60% 제시를 했는데 추가 10%란 더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제 인수팀에서 좀 나왔던 얘기들, 펜타닐 관련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좀 바란다.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협상 카드로 추가적인 어떤 관세 10% 인상 부분에 관련된 우려감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사실 리스크 요인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시아권 증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일본이 안 좋고 대만이 안 좋고 우리나라 안 좋은데 중국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가 뭐냐면 중국은 아직까지 경기 부양에 관련된 기대 효과들 그리고 아직까지 내수 시장이 좀 기반으로 하는 어떤 영향도가 안 팔면 그만이지. 좀 약간 그런 걸까요? 그런 느낌도 약간은 있고. 네. 다만 이제 보편적 관세 부분들이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왔던 일부 좀 섹터들의 어떤 악재로 좀 작용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다소 우려스러운 어떤 요인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 부분 해당되는 노이즈는 저는 주가의 좀 많은 부분에 선반영을 좀 이끌었다는 관점에서는 오늘 일회성으로 좀 반영되는 하락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세에 관한 우려감들에 관한 우리가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는요, 바로 조선주입니다. 자, 조선주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의 영향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건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전략들 받아봐야 할지, 또 증권사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조선주 바라보고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보시면 되고요.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입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도 전에 이 조선업에는 슈퍼사이클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시장에 크게 들어왔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더해가면서 확실한 강세장을 그려가고 있는 조선업종입니다. 오늘 살펴볼 SK증권의 리포트에서는요. 조선업종 변동성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아가면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조선업의 주가 흐름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하반기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요인들이 무엇일지 두 가지 요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탄탄한 수주 잔고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업종은요, 3년치의 일감을 이미 확보해놨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고부가 선박을 위주로 선별 수주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선별 수주 전략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전략이기 때문에 그 전략이 잘 먹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선별 수주 전략 덕분에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요. 크게 성장한 영업이익 덕분에 조선 3사는 13년 만에 연간 동반 흑자를 달성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친환경 선박을 위주로 우리는 계속 선별 수주를 이어갔는데 친환경 선박은 중국에 비해서 3년이나 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다는 점까지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 두 번째 요인도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대중국 제재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조선업을 하나의 카드로 쥐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내 조선사에서는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정말로 이 중국에서 불공정 관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노조에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조사에 착수한 바가 있었고요. 이날 우리나라의 조선업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군 함정 MRO 사업이 수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까지 조선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들이었습니다. 이 MRO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조선업의 투자 포인트까지 우리가 살펴가야겠습니다. 조선업의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변동성에 대처해가자라고 오늘 리포트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LNG선 수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리포트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 LNG 수요와 공급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고 LNG에 대한 의존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또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받아가면서 LNG의 공급량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점까지 우리가 짚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LNG를 싣고 나를 수 있는 LNG선에 대한 수요까지도 늘어나겠죠. 이에 대해서 국내 조선소들은 매우 좋은 소식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한국의 조선소들은요, 전 세계의 이 LNG선 80%를 수주해갔다고 합니다. 확실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선박이고요. 이 LNG 운반선은 특히나 고부가 선박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당 약 3,600억 원이나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 수익선을 개선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 해군 함정에 대한 MRO 산업을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MRO 시장은요, 연 20조 원 규모로 굉장히 큰데요. 이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국방부는 한 가지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해군 함정에 대한 정비 수요가 늘어나면 동아시아에서 이 수요를 해소하자라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조선업으로 강한 것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일 텐데 당연히 우리나라가 강한 수에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오션은 이미 수주 전략에 선점을 한 상황이고요. HD 현대는 수주 자격을 획득했고 HJ 중공업은 지금 이 MRO 산업에 뛰어들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포인트까지 함께 보시죠. 미국에서 중국의 조선업을 계속해서 제재해갈 것으로 파악이 되는 가운데 이 중국은 저가 선박으로 물량 공세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을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에 제한을 둔다면 이 중국 선박에도 생산 차질이 사실 불가피하다는 점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지역에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지역에서의 운용까지 고려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더 큰 경쟁력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가져가야 할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을 이렇게 구제한다면 해상 물동량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점인데요. 2017년에 트럼프는 이미 자국 최우선주의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도 이 트럼프는 중국의 10%,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해상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조선업에 어떤 타격을 주게 될지 그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또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거리도 한 가지 보시죠. 캐나다 잠수함 무려 60조 규모입니다. 이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국내 기업들이 더 크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이 입찰 경쟁에 나서 있었는데 이 캐나다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군사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납기 일정을 조금 더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은 납기 기일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포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남은 건 독일과의 경쟁인데 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조선업을 이렇게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2025년은 조선업 상승 사이클을 견고히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인데요. 이 공정과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2023년에 수주했던 고가의 선박들에 대해서 건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윤도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조선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적응을 해서 이 문제도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 3가지까지 함께 제시해 주었습니다. 조선업종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다시 돌아와줘서 참 반가운 업종이기도 합니다. 잘 나가고 있는 이 조선업 상승 사이클을 함께 탑승해봐야겠죠. 자세한 투자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이었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보자면 조선업에 관해서 굉장히 호재가 많아 보이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산업에 관해서 고인지 스탑인지 홀드이신지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저는 일단 고를 외치겠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조선주, 전체적으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미국의 정책 수혜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정책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인 수혜주일까라는 의문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맞아요. 조선주의 경우에는 국내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안정적인 수주 플러스 성장세 그리고 향후의 정책 기대 요인들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증시 흐름들이 좀 비교적 좀 좋았을 때 조선주가 실적이나 외형 대비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네. 부분들이 최근에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써 점진적인 어떤 주가를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좀 언급이 좀 네. 된 것처럼 이게 체크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2023년도에 우리가 고부가 선박이 관련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향후 3년치 일거리를 이제 확보했다. 이 부분은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제 방산주와 좀 결이 좀 비슷한데 중요한 점은 이게 건조가 돼서 인도되는 시점에 굉장히 좀 이 실적의 어떤 기여 효과가 좀 크고요. 이 부분이 2023년도에 건조됐던 내용들이 내년도에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더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올해 3분기 정도에 조선주가 좀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던 게 네. 금리가 인하되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 그래서 수익 지표가 장기적 관점에서 좀 훼손될 수 있다는 훼손될 수 우려감들이 네. 오히려 트럼프 집권 2기의 출범으로 인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대감, 그다음에 뭐 관세부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환율의 상방 경직성, 그러니까 상방 압력을 좀 더 상향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환율이 좀 급격하게 좀 내려가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좀 내려가거나 현행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환율의 리스크도 일단 좀 완화가 좀 되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고라고 전망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시장에서 11월 달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탄력이 나왔던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좋다는 건 알고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해보기에 조선주도 괜찮을지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조선 빅3 중 일부가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신고가 경신이 최근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고가라는 것은 실적도 좋았고 모든 이 수주장구나 이런 것들 다 좋았는데 약간의 그 수급 영향도 이게 2008년도 이 조선주의 초호황기 그때 시점에 관련된 학습 효과들이 좀 있어요. 투자자들이 네. 그때 조선주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좀 했었고 네. 그리고 많이 힘들었죠.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10년간의 투자자분들이. 장기 네. 불황이 있었고 조선주가 굉장히 좀 무겁다는 인식.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은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사도 좋을까라는 어떤 의문 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또 수급과 연동돼서 올라가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는 좀 믿고 살 수가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들 좀 하시는 것 그게 같은데 궁금해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다는 네. 부분은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가 집권 이후에 한국과 조선 부분에 관련된 협력을 좀 시사한 바가 있었고 그렇긴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 노후 선박에 관련된 MRO 사업과 관련된 어떤 협약 이 부분들이 조선주 안에서도 방산과 좀 접목되는 종목 하나오션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좀 더 좋았어요. 이게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좀 수급이 좀 안 좋았고 그런데 다시 또 나왔던 게 셰일가스 CEO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좀 맞아요.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 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 되면 이제 뭐가 많아져야 되죠? LNG가 또 LNG선이 또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지금 삼성중공업까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임 이후에 내각이 최종적으로 구성되고 정책이 현실화되는 그런 시점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들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관련된 견제를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바이든 행정부보다 강도가 높으면 높았지 약해지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기대 요인들이 중국의 압박은 즉 한국 조선 부분의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산업 리포트에서는 내년도 상선의 이 규모가 수준은 좀 감소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중국한테 타격이에요. 네. 그런데 고부가 선박을 위주로 재편했던 국내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방산 관련된 구축함 그리고 잠수함 관련된 모멘텀에 있죠. 여기 관련된 노후 선박 MRO 있죠. 그다음에 LNG 선박에 관련된 수요가 단기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포인트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조선주가 쉬어는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을
강하게 좀 쏟아내지는 않겠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동향을 봐도 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인데 크게 안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실적 그리고 성장과 향후 정책의 기대 요인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주목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리포트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수주에 관한 소식들도 들려오고 참 호재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 상승이라는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안 가본 영역, 신고가의 영역이고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종목을 또 선별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 안에서 핵심 키 종목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조선주라고 하면 우리가 좀 다 조선주라고 하면은 막상 수주장고 관점에서 다 좋다 이렇게 네, 보는데 맞아요. 조선주인데 어떤 선박을 좀 주력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상선을 좀 주력을 하느냐. 근데 상선 안에서도 이 군수 장비인 우리가 구축함이라든가 잠수함 건조 같은 능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슈나 재료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미국의 천연가스 개발에 관련된 어떤 관점에서 향후에 업종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삼성중공업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4.7% 그리고 영업이익이 58%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이익 추정치가 시장 전망치보다 웃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분기 1개월 전 평균 컨센서스가 조선주도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일부 좀 나왔기 때문에 해당된 실적 기대감들은 사실 뭐 크게 좀 주가에 좀 반영됐기보다 뭐 점진적인 선반영을 좀 이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주목해볼 포인트가 3분기 현재 전체 연간 수주 목표량의 62%를 좀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38%라는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4분기에 이 부분 달성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아마 예상되는 이 초과 달성 목표량 한 112%에서 한 120%까지 많게는 그러니까 초과 달성이 좀 유력하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양호한 조선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 2기가 출범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선거 전부터 네. 계속해서 공언했던 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자원 개발을 통해서 물가를 좀 낮춰야 된다. 이 기조가 뭐 코메트를 좀 넘어서 지금 셰일가스 CEO를 내정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아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본격적인 미국 안에 있는 에너지 개발의 어떤 가속화 이 부분이 실제로 사실 LNG 선박의 어떤 공급량들 내지는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 전체 총 선박 수주가 24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LNG 선박 비중이 21척을 좀 아. 잡았던 이 삼성중공업이 향후에 미국발 수주 기대감들 가능성들도. 그런 것들을 좀 다 네. 염두에 보면 2025년도 이후 그래서 2026년도와 2027년도까지에 관련된 LNG 선박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주 어떤 수요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성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는 뭐 최근에 신주 성과 지수가 지난 뭐 9월 말 이후에 꺾인 거 아닌가요? 0.3%가 빠졌고 그죠, 최근 좀 데이터가 꺾였잖아요. 11월 15일 날 좀 발표된 데이터가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게 9월 말 대비해서는 0.7%가 그러니까는 지금 중간 하락값이 0.3이었고 0.4포인트가 더 빠졌기 때문에 네. 신주 성과 지수가 2008년도 초반기보다는 좀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감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어떤 하락 요인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4분기에 충분한 어떤 수주 연동 효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저는 신주 성과 지수의 경우에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아직까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표님 최근에는 신조선가 자체가 조선주 주가에 그렇게 영향력은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네. 게 워낙 모멘텀들이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런 의문도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일단 뭐 선박 가격들의 통상적인 어떤 선박의 어떤 이 수주 가격에 대한 연동 효과가 신주 성과 지수인데 이게 다운이 되면 될수록 수익 지표에 영향을 좀 그거는 있죠. 영향을 주죠. 그런데 네. 우리가 좀 이중구였잖아요. 네. 신주 성과 지수가 빠지고 환율이 빠지면 이익이 감소될 수밖에 그쵸, 없죠. 이게 뭐 뚝딱 만들어가지고 다음 달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최소 건조 기간이 2년에서 많게는 맞아요. 뭐 3년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건조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인도 시점에서 사실 환율에 관련된 영향이 좀 가장 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환율 리스크가 지금은 완화됐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주 연동 효과는 전체적인 어떤 신조 성과 지수는
상선과 기타 뭐 벌크선이라든가 탱커선, 그다음에 뭐 LNG선 모든 선박을 좀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다 좋다 나쁘다를 좀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LNG 선박, 굉장히 좀 고부가 선박이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조금 더 수익 지표상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한 가지 더 팁을 보자면 지금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좀 굉장히 좀 강한데 향후에 MRO 관련된 수혜도 일부는 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LNG 선박에 관련된 수요량들이 증가되면 여기에 공급되고 있는 본행제라든가 그쪽도 보자. 그다음에 이중 연료 엔진, DF 엔진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뭐 100% 메탄올을 전량 엔진으로 쓰기에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집권에서는 네. 뭐 친환경 기조보다는 전통적인 어떤 화학 에너지를 좀 육성한다는 그런 관점을 좀 주목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DF 엔진에 관련된 수요도 주목해 보자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를 넘어서서 우리가 조선 기자재 쪽까지 바라보기에 충분한 모멘텀들 시장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업종 속에서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군들 가장 좋게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코너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우리가 이슈 TMI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슈들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내일에 관한 힌트도 얻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저희 한번 마감 시장 오늘 살펴보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었습니다. 어제 상승 대비해서는 아쉬운 시장의 분위기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시장의 모멘텀들은 다양해 보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시장에 관해서 마감 시장에 관한 전략들과 또 리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외인의 어떤 수급이 아직까지 정체되고 있는 모습들. 지금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외인 매도세가 좀 더 컸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상승 종목의 수가 코스피 양시장에서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좀 보면 뭐 오늘 하락 종목 수 대비보다 상승 종목의 수가 좀 많았다는 것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컸지만 개별주 안에서는 그래도 선방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경우에서에 대한 흐름들 좀 감안했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아직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좀 됐지만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어떤 하방을 어느 정도 좀 막아준 어떤 케이스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물론 2차 전지 섹터가 해당되는 수급을 좀 메워주면서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도 좀 보인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알케오젠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좀 하락세, 낙폭이 좀 더 확대됐던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특허 침해 관련된 노이즈가 지속되는 어떤 흐름들. 그런데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 같이 좀 빠진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의 투심들이 약화됐어요. 대장주를 좀 중점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장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스탠스가 동결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아지는 부분들. 맞아요. 페드워치가 최근 데이터 보면 한 42%대까지 동결 가능성을 좀 올렸어요. 올렸어요. 이 부분은 네. 아직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있지만 금리에 관련된 어떤 이 인하 가능성들이 조금 더 이제 쇠퇴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을 위축시키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관해서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동결에 관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끌어내렸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였던 섹터들 대표님과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핫 섹터 저희가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핫 섹터 열어보시죠. 대표님 같이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웹킨스 하이넥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위츠도 저희 최근 신규 상장주로 굉장히 시장에 주목받았습니다. BH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는데 무선 충전 기술이다라고는 핫 섹터에 묶어질 수 있는데 사실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섹터에 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무선 충전 기술이 사실 뭐 전기차의 충전 시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요인이 네. 있고, 두 번째는 차량용 무선 충전 기술 같은 것들. 그런데 오늘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의 이면들을 보면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큰 수혜로 볼 수 있는 거는 BH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은데, BH가 LG전자의 무선 충전 사업 부분을 2023년도에 양수했어요. 그러니까 해당 대상은 좀 BH가 애플에 공급되고 있는 FPCB, 네.
그래서 부품 공급사다 정도만 좀 그런 알고 있는데 네. 무선 충전 사업 부분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수익 지표가 좀 나왔고 3분기 좋았고 좀 4분기까지 기대하시는 요인들이 네. 있기 때문에 BH가 너무 애플에 관련된 의존도가 좀 높아 보이는 시점. 그리고 최근에 아이폰 16 시리즈의 어떤 부진. 그 이야기 항상 나와요. 그렇죠. 꼬리표처럼 나옵니다. 그런 항상. 리스크 요인들이 일부 좀 네. 반영이 됐지만 그런 숨은 진실 속에 사실 이 무선 충전 기술이라는 그리고 해당된 사업 부분이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큰 그래서 주가도 기조를. 보면은 그래도 지금 네. 최근에는 우상향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계속 이어질까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지금 정상적인 주가 구간이라면 한 22,000원에서 해야 23,000원대 형성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네. 단기 하락폭이 좀 너무 컸어요. 아이폰 16 시리즈 관련된 노이즈가 너무나 컸었고 맞아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아이폰 16 시리즈가 좀 나왔을 때 노이즈가 너무 심했죠. 네. 근데 저도 사실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컸는데 딱 한 가지 아쉬웠던 점. 인텔리전스의 적용이 늦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출시를 위해서는 이 AI의 언어 모델이 중요한데 그것도 언어 모델의 지원이 없어요. 네. 영어만 됩니다. 맞아요. 별로였어요. 특히나 네.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면 중국어가 탑재되는데 이 맞아요. 부분이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해당 사항도 없어요. 네, 맞아요. 한국은 내후년 2026년도 초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구매 매력도는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지만 네. 기대하시는 요인들은 내년도를 좀 기점으로 보면 애플이랑 어떤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점진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업사이드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BH의 경우에는 오늘의 상승 부분들 충분히 저는 굉장히 좀 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은 애플의 어떤 기대 요인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핫섹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핫섹터, 역시 드론입니다. 사실 이게 일론 머스크 네. 발에 관한 발언 때문에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나타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상한가 안착한 종목도 있고 지속성 여부 먼저 짧게 체크를 해볼까요? 네, 드론 관련주의 경우에는 사실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노이즈 오늘 뭐 방산주가 거의 뭐 폭탄 폭탄 맞았습니다. 했는데 네. 사실 내용들을 보면 F-35기를 좀 운영하는 거가 너무 비싸다, 효용성이 없다. 맞아요. 이 내용이 현대로템이나 지상무기까지 빠질 야, 일이냐. 완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좀 너무 아쉽지만 오늘 드론 관련된 어떤 이슈가 특히나 어떤 드론을 좀 지칭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좀 대통령은 아니죠. 그럼요. 그런데 관련주가 네. 좀 상승을 했다.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현대전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사일과 무인 드론이 싸우는 거죠. 거기서 또 시장의 힌트를 우리는 얻어볼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술이 이제 바뀔 수 있어요. 현대 전술에 대한 보강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의 군비 증강에 한 가지 또 부양 사항들이 드론 부대를 만들고 네. 드론의 어떤 무인화 내지는 드론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정말 좀 정밀한 타격이 좀 가능한 그런 고도화 관점에서 드론 기술의 경우에는 일회성보다는 앞으로 이슈를 좀 넘어서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네. 그리고 기술 고도화를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잘 또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핫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중 무역 갈등 이제 분쟁 때문에 네. 제가 앞서서도 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도 좀 올라섰습니다. 네네. 단기적이겠죠, 대표님? 히토류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순환매로 좀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이지만 그렇구나. 그래도 네. 수급이 강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타로 좀 접근을 할 수 있겠다. 다만 뭐 우리가 펀더멘탈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들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10%에 관련된 관세율 상향 제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60%보다 10%가 상향되면 70%가 관세 부과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중국의 경우도 가만 안 있겠죠. 네. 공급망에 관련된 어떤 재편들. 그래서 해당될 리스크 요인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많이 빠질 때 사둬서 이슈에 파는 그런 전략들은 아직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쪽 섹터는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마켓 쇼쇼쇼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이슈 TMI 한번 열어볼 텐데요. 대표님께서 오늘 또 직접 열어주실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슈 TMI 보면서 내일 시장의 힌트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 TMI 골라오셨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과연 이제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라고 하면 이번 주가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주에 뭐가 되죠? 재건 계획. 재건에 관련된 네. 10가지 보건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발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ICBM을 쐈다, 뭐 중거리 미사일 쐈다 이런 논란이 너무 좀 있었고요. 어지럽습니다. 뉴스들이 맨날 속보로 그렇죠. 뜨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제 평화 협상이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인가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 이 러시아의 스탠스를 보면은 푸틴 뭐 러시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평화 휴전에 관련된 어떤 협상 용의가 있다. 다만 나토 가입을 철회해야 할 것. 그다음에 우리가 확보한 영토는 돌려주지 못한다.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이 수용을 하라는 조건인데 그런 선상에서는 수용은 좀 어렵겠죠. 네. 다만 이제 미국이 무기 지원을 좀 중단하거나 하는 어떤 변수 요인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과 좀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협의안들이 좀 구체화되는 부분들은 내년도 초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의 종전 기대감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요. 유럽의 경우에서도 이번 달 말까지 뭘 하냐면요. 우크라이나 이 전후 복구를 위한 이 펀드 모금이 이번 달 말까지 끝납니다. 전체 모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60조 규모. 10조군요. 해당된 펀드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성과들이 12월에 좀 이슈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점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한국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쪽과 계속해서 뭐 친밀한 어떤 맞아요.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표님 여기서 또 저희는 항상 궁금해지죠. 재건주는 이미 시장에 또 주목을 받았고 앞서서 저희가 조선주 얘기했듯이 그러면 지금 시점이 물론 이제 재건에 관한 움직임 보입니다. 국내 이제 정책적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사야 될 때일까 팔아야 될 때인가 세론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걸까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정확하게는 재건주에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재건주라고 하면은 중소형 건설주가 다 그렇죠. 수혜를 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가장 인접 국가가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한국 전쟁 때 일본이 막대하게 방산물자 팔아먹고 전후복구 지원해서 돈 많이 맞습니다. 벌었죠. 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인접 국가인 폴란드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중소형주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에 관련된 어떤 관점은 다시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건설기기 업종. 기계 쪽으로. 그렇죠. 건설기기 업종의 경우는 우리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안에 투입될 수 있는 건설기계 장비들의 유입률들은 유럽보다는 그래도 국내의 어떤 이 건설기계 사들의 어떤 수출 물량들이 좀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지금 일부 차익 매물을 차익 실현을 통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 건설기계 업종의 경우에는 많이 올라갈 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좀 빠지는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선별을 좀 해봐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서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시장에서 다른 섹터로, 다른 종목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건설기계 쪽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재건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건설 쪽도 해당이 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뭐 통신 쪽까지도 같이 바라볼 수 있다는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건설 관련해서 건설 기계 관련해서만 국한돼서 바라보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이게 전후복구가 실질적으로 좀 추진이 되면 뭐 물론 페인트도 다 수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도 여기 관련된 뭐 통신 장비라든가 뭐 기간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전력 설비라든가 다 수혜가 되는 전력 것이죠. 쪽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초기에 가장 먼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파손된 모든 것들을 최초로 복구를 한다라고 보면 건설 업종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고 건설 업종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뭐 시멘트라든가 건설 기기 장비 같은 그런 종목들이 1차 수혜가 좀 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 뭐 페인트라든가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부과되고 있는 뭐 통신 체계라든가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같은 이제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와 우크라이나의 거리가 굉장히 좀 멀다는 관점에서 다시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인 어떤 인프라 구축에서는 뭐 통신도 다 좋고 한데 1차적인 어떤 이 수혜 관점에서는 건설기계 업종을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저는 전진건설 로봇을 좀 가져왔는데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 뭐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이후에 전후복구가 좀 가시화가 된다면 건설기계 업종에 관련된 수혜 기대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이 트럼프 집권 2기가 좀 출범됨에 따라서 지금 이전 공약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0곳 이상의 뉴시티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미국 건설에 관련된 수혜도
사실 이 건설 장비 기기의 어떤 수혜를 좀 이어질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진 건설 로봇이 이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장 점유율 40%대를 좀 보유하고 있는 1위 업체인데 이게 로봇 기업이 아니었다라고 네네. 이렇게 하는 거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깜짝 그렇죠. 놀라셨더라고요. 네. 전진 건설 로봇이라고 보니까 뭐 로봇이 움직여서 뭐 맞아요. 자율주행으로 좀 움직이는 거냐 이렇게 네. 오인을 하는데 펌프카가 뭐냐면 우리가 건설 현장 가보면 네. 레미콘이라는 것은 이게 돌아가면서 이 콘크리트와 자갈이 섞여서 이제 나오는 거를 네. 바닥에 깔죠. 네, 바닥에 깔아주죠. 근데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는 뭐냐면 네. 높은 아파트 같은데 고층에 이제 타설하는 이런 어떤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이제 기중기처럼 올려가지고 이제 빨아들여서 이제 뿌리는. 오.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크레인 같이 생겼어요. 크레인 같이 생기고 이 안에서 이 콘크리트가 이제 나오는 그런 그럼 많이 어떤 자동차는 쓰이나요? 건설 현장에서? 그렇죠. 오. 뭐 모든 주택에 다 쓰이는 것이죠. 뭐 고층 건물이라든가 상가 같은 저층이 아니라 고층 2층 뭐 한 4, 5층 이상에서 5층 이상 무조건 다 반드시 네. 좀 필요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콘크리트 펌프카에 관련된 어떤 시장 점유율이 국내 40%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전체 수출 비중, 매출 비중의 70%가 또 수출 비중입니다. 이 중에 40% 이상이 또 미국향이에요. 아, 또 미국 쪽에 가는 그렇죠. 수출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트럼프의 뉴시티 건설 공약들이 좀 구체된 시점이라면 네. 해당돼서 이 콘크리트 펌프카의 어떤 이 공급 비중들이 더 증가될 수 있고 오늘 뭐 나온 뉴스도 추가적인 어떤 대리점을 개설했다라는 어떤 이슈가 좀 나오면서 오늘 일부 좀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이 부분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좀 논외로 하는 미국발 어떤 미국향 어떤 수혜 수혜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수혜 기대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어떤 공급량들이 미국이 사실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어떤 뭐 도움을 준 국가라고 좀 봐도 무방하죠. 무기 네, 지원을 가장 그렇죠. 많이 했기 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죠. 그렇다면 전후복구에 관련된 가장 많은 이권들은 미국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밸류체인, 미국향 어떤 협력 관계를 좀 구축하고 있는 전진 건설 로봇이 사실 큰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모멘텀을 대표님께서 체크를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그렇게 된 지 오래되진 않아서 사실은 어떤 목표가를 좀 잡아봐야 하고 또 이 지금의 가격에 실적 대비해서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전략 좀 가져가면 좋다라고 보실까요, 대표님? 네,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전진 건설 로봇이 최근 거래일 동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이 미사일 도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중소형 방산주가 강하면 재건주가 빠지고 다시 이게 핑퐁핑퐁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기기 업종이 좀 강했는데 전진 건설 로봇이 오늘 시초에서 오전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5%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장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3% 상승 마감을 좀 했는데 최근에 수급 동향들을 좀 봤을 때 전진 건설 로봇이 오늘 호가 기준에서는 뭐 크게 좀 밀리는 네. 음봉 거래에서 마이너스 한 6%에서 7% 정도 하락을 하면 종가 부근에서 다시 개부좀 올라가고 네. 그런 어떤 특이점들이 좀 있었다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종전에 관련된 기대감들 수급적으로는 좀 더 이어지지 않았나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되는 리스크요인이 좀 하나 있어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보호예수 해제 물량들이 그게 또 그게 시장에 나오게 되면 이게 주가의 어떤 이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3개월 대비 그리고 6개월 대비해서 돌아올 수 있는 물량들은 한 1.4% 그리고 그 다음 물량이 한 1.7에서 1.8%. 그러니까 전체 합산을 해도 한 3%가 좀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영향도는 현재는 미비하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해 보면 오버행 이슈를 현재 좀 논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르다. 과대하게 좀 평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상승 여러 관점에서는 뭐 트럼프 집권 2기 이후에 특사 파견을 하고 해당된 종전 기대감들이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괜찮지만 많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 크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접근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또 주가 자체는 우리가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이전 신고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 내려와 있고 네. 고가에 대한 어떤 부담은 사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뭐 한 5%씩 그 정도 이전 거래일 한 네. 7%씩 빠질 때 굉장히 좀 겁을 먹을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런데 다시금 수급은 좀 유입된다. 이 부분 그런 좀 부분이? 긍정적이고 올라갈 때가 아니라 크게 빠지는 구간. 네. 그래서 조정해주는 구간에 점진적으로 좀 모아가되 비중을 좀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상승 탄력도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이후에도 사실 미국 양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종전 기대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실적이 주는 어떤 성장 요인들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일의 승부주는 전진건설 로봇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시장의 반응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대표님께 또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마켓 쇼쇼쇼. 저희는 내일 시장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